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버스 잘못하면 큰일 나시거든요. 저희 베스트드라이버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만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믿었던 SK하이닉스마저 지금 5%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특히나 2차선 지수도 또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에코앤드림은 잘 가고 있어서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에코앤드림 버스를 소개해드렸고 그 많고 많은 2차전지 안에서도 에코앤드림을 선택해봤는데 어떻게 오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섹터 안에서도 진짜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빠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섹터별로 움직이면 그나마 난이도가 좀 쉬운데 지금은 그 섹터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근데 이젠 결국 에코엠 드림 같은 경우는 이 전구체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엠 드림이 국내 대표하는 전구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구체 쇼티지에 대한 하반기에 사실 전구체 쇼티지는 기정사실화된 상태고 또 전구체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은 중국에 의존해 왔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 때리기에 이어지면서 사실상 국내 전구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에코앤 드림과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에코앤 드림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또 4월 달에 유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 부분은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에코앤 드림만 살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블록들로 인해서 좀 약간의 수급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대주주가 사모펀드사가 그냥 빠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고 2차전지 섹터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TV 토론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거기서 전기차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얘기가 나와주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들고 가나요? 네, 에코앤 드림은 지금 2차전지 섹터 안에서 특히 전구체는 계속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69,000원으로 3차 목표가 상향 조치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 때는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으로 익절 라인을 상향. 잡고 그리고 69,000원의 2차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에코앤드림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 현재 시장도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 안에서 너무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날 버스를 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현재 시장 어때요? 시장이 정말 답답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환율이 아무래도 이어지고 또 유럽과 어떤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가 너무 지나치게 하락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래도 시장을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연례 주주 총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고요. 또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넘어가는 날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밤 9시 30분에 또 이제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번에도 물가 둔화를 좀 예측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의 좀 반발 매수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도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좀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 미친 듯이 있었던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시장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결국에 엔비디아는 영원한 상승은 없잖아요. 중간에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엔비디아 하락 여파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될 주총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AI 생태계 관련된 얘기가 강력하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장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업종 잘 고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한두 종목만 잘 간다고 하니까 오늘 버스 신중하게 탑승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버스를 탈지 먼저 노선부터 볼게요. 장기, 중기, 단기. 맞습니다. 시장이 계속 안 좋으니까 빨간 버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두 개 다 빨간 버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느 마을을 거쳐 지나갑니까? 방산마을도 있고요. 바이오마을, 전력마을도 있는데 오랜만에 원전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원전 마을로 가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체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맞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희 지금 버스가 대왕고래 마을에서 스톱했는데 어찌된 일이죠? 죄송해요. 대왕고래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져가지고 더위를 먹었나 봐요. 이렇게 또 시장이 또 혼란스러울 때 우리 매니저님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주시고 우리를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종착지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대왕고래 마을로 갑니다. 제가 기다렸던 마을이기도 한데 이 마을을 빨간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대왕고래가 이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가 매장량을
확인하고 시추를 뚫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왕고래 관련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빨간 버스를 들고 온 거고요. 그 안에서 지금 오늘 또 GS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27% 가까운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주고 있는데 여전히 대왕고래 모멘텀은 강력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진또배기 수혜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대왕고래 마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살짝 실수가 있어서 탑승객분들이 지금 탑승을 주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억지로 밀어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안전하게 모셔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느 버스 타고 가야 될지 버스 번호 공개해 볼게요. 오늘의 버스 번호는요. 036460 번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36460 다시 말해 036460번 버스입니다. 네. 어느 버스인지 확인해 주시죠. 대왕고래의 가장 대장주인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와 봤습니다. 네. 결국 한국가스공사가 빠지면 모든 대왕고래 관련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이 그대로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GS 글로벌 같은 또 후발 주자들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과 무관하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만큼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주 21일 날 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로 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략 회의에서 거기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GS 에너지가 참여를 했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SK E&S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GS 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한 GS 글로벌이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저는 네. 사실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뭐 다른 게 이게 매장량이 얼마큼 나올지 뭐 35배럴일지 억배럴일지 아니면 140억 배럴일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확인하는 그 과정까지는 가장 큰 수혜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를 비롯해서 호주 유전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국내에서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유일하고 또 그리고 뭐 액트지오에도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대장이고 오늘은 좀 가볍게 움직이는 GS 글로벌이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대왕고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겁다.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대장주인 게 우리가 매장량을 확인했을 때 그 이후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마진폭이 좀 적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전 개발에 성공하고 정말 정부의 얘기대로 29년 동안 천연가스가 계속 나온다고 했을 때는 국내의 어떤 이제 천연가스를 인수를 해서 또 그리고 육지까지 그 천연가스를 끌어오는 파이프라인 작업도 한국가스공사가 도맡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재무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었는데 7월 달에 이제 가스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동해 광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7월 미수금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을 때 배당 매력과 또 저판가 매력도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부터 민수형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1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는 연간 7천억 규모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부분 또 그리고 하반기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진또배기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대왕고래 안에서 정말 대왕 테마주로 자리 잡은 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매수를 해보자라는 네. 의견 주셨는데요. 빨간 버스 타고 장기로 볼 거예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의 매수로 접근을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6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53,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버스는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탑승하고 싶었던 버스였는데 네. 오늘 이 타이밍에 나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 노선, 이번에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어느 노선일까요? 두 번째 버스는 그래도 조금 빨리 가자는 의미에서 파랑 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기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안전할 수 있는 버스죠. 마을도 지나쳐 봐야 되는데 네. 혹시 두 번째 마을이 방산마을인가요?
원전 마을이요. 아, 그래서 원전 아까 저도 마을이요? 모르게 공개를 해버렸는데, 네, 뭐 ESS 태양광 수소 마을 거쳐서 원전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ESS 원전 에너지 안에서 골라봤어요. 맞습니다. 우리 김준호 기사님이 이전에도 원전주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했고 또 맞습니다. 체코 원전 이벤트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뭐 최근에 뭐 한전산업이랑 종목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시세가 세게 분출됐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시장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대장주를 매수하고 진또배기 수혜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원전 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서도 대왕고래 안에서 진또배기 테마 대왕주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도 한번 대장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원전 마을로 가는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바로 034 02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34-020번 버스입니다. 두 번째 파란색 버스 명은요? 가장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을 오늘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오늘 진짜 대장만 나오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스몰캡 종목들을 잘못 매수하면은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진또배기 수혜주에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원전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선 유일하게 기자재, 원전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뭐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소, 또 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 또 ESS,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야 중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갔던 이유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개발과 또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가 2조 규모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를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공시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뉴스케일 파워에 유일하게 투자한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투자를 해서요. 도합 1억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47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는 2030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를 안 쓴다? 이거는 상도덕에 어긋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뉴스케일 파워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건설을 착수를 할 것이고 그랬을 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를 안 쓸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다음 달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되잖아요. 팀 코리아를 통해서 한전 KPS 또 그리고 한전 기술 또 그리고 한전 에너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렇게 네 팀이 팀 코리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원전 대규모 수주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와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나름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0.24%가량 올려주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대장으로 안전하게 가야 된다. 그럼 이번에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가를 매수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2,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7,5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마을, 대왕고래 마을, 그리고 여기 원전 마을까지 저희는 들려봤고요. 수익 종착지를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그 외에 김준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오늘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이번 주 시장 키워드와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규를 매수했던 두 종목도 지금 매수가 위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 더위 먹은 김준호 매니저라고 앞서 설명이 나갔는데요. 네. 가시는 길에 시원한 거 좀 많이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또 시원하게 맞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